지금 보이는 책거리도는 예전에 제가 그린 디지털 작품인데요. 이번 영상에서 다룰 지인의 숲이란 점을 이 책거리도 작품의 책 표지처럼 글 제목을 넣어 썸네일을 한번 만들어 보았네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녹음 중인데요. 지나가는 비행기 소리, 오토바이 소리, 여기에 앞집 개 짖는 소리까지 인내의 한계를 느끼며 녹음을 하고 있으니 잡음이 들리더라도 양해 바라며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책에 관한 영상이나 썸네일은 서툴긴 하지만 이런 책거리도를 사용해 만들어 볼까 합니다. 디지털 그림이어서 그런지 확실히 화면이 선명하게 나오네요. 이렇게 만든 편집기는 미리 캔버스를 사용했습니다. 초보자들에게 딱 안성맞춤 같아요. 이렇게 유튜브라는 곳은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무한대로 펼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구독자님들과 유치님들도 유튜브라는 이 드넓은 바다에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처럼 고깃배를 띄우고 마음껏 낚싯대를 던지세요. 그리고 물고기들을 퍼 올리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만 여러분의 채널을 많이 응원합니다. 아이고, 이런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안녕하세요. 갑작스런 한파로 강추위가 몰려왔네요. 온 세상이 꽁꽁 얼어버린 듯합니다. 모두들 따뜻하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오늘 영상은 지인의 숲이란 편을 낭독하려고 합니다. 지인은 우리 동네에서 오랜 동안 작은 슈퍼를 운영하다가 몇 해 전에 슈퍼를 접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지요. 제가 이분을 우리 동네 숲일가로 이름을 지어 불러주기도 했지요. 그분은 슈퍼 일을 하면서 틈틈이 숲일 공부와 글을 쓰시다가 숲일가로 등단을 했지요. 어느 날 두부 한 모를 사러 슈퍼에 들렸는데 지인은 내가 온 줄도 모른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더군요. 아마도 어떤 글감을 끌어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다음 노트에 연필로 뭔가를 후다닥 메모를 하더군요. 나는 이럴 때마다 이분에게 오늘도 지름신께서 강림하셨군요. 가게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물건을 사러 갈 때면 간간히 차도 마시며 그분은 숲일 이야기를, 저는 그림 이야기로 공부한 내용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였지요. 지금은 이사를 갔지만 그분과 함께한 세월이 어느새 15년이 훌쩍 넘은 듯합니다. 그분은 나에게 자신의 첫 숲일이 실린 책 한 권을 주셨지요. 물론 처음에는 숲이란 편을 복사지에 복사한 글로 미리 만나게 되었는데 그 글을 읽는 순간 한편의 짧은 소설을 대하는 듯 했습니다. 많은 숲일가들의 한 편 한 편의 글들이 이 책에 실렸지요. 이분의 어릴 때의 꿈은 드라마 작가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한 편의 숲일을 대해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감상을 해보세요. 갑자기 이분의 글이 떠오른 건 어제 어느 유튜버님께서 보라 쌀이꽃을 언박싱을 했는데 글쎄 이 글이 떠오르지 뭐예요. 과연 보라 쌀이꽃과 이 숲일 한 편이 무슨 연관이 있길래 제 머리에 떠올랐을까요?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그분이 슈퍼를 운영할 때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제 그림 수업 다녀올 때마다 슈퍼에 들려
이분과 차 한잔 나누며 수업 시간에 그리다만 제 그림을 펼쳐놓고 서로 자기 세계를 이야기 나누곤 했지요. 이제 이분의 수필 한 편을 감상해 보실까요? 노인의 기역자 등이 걷는 듯 기는 듯 내 앞에서 움직이고 있다. 아무래도 저 이마가 땅에 닿고 말지 그 찰나 구본 등이를 쫓던 나의 시선이 그만 초점을 잃었다. 그러자 노인의 형상은 하나가 아니라 골목 안에 가득했고 그것은 마치 사막의 낙타 무리를 연상케 했다. 골목 끝이 보이는데도 더딘 걸음은 계속되었다. 어디까지 가야 하나 나는 마음이 조급해졌다. 그때 녹슨 대문 틈으로 죽자고 지저대는 발발이 한 마리가 보였다. 노인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흰 엿가락 펴듯 당신의 허리를 펴놓았다. 주인을 보고 날뛰는 발바리의 배와 넓적다리는 온통 똥이 말라붙어 있었다. 그 모양으로 정신없이 뺑뺑이를 돌며 제자리 뛰기를 했고 노인도 달려드는 첫 손줄을 받아안듯 어우러졌다. 그래도 끝까지 따라오길 잘했구나. 노인이 어찌나 호탕하게 웃는지 나도 그 앞에서 발바리만큼이나 까불고 싶어졌다. 내가 집에서 나와 한 5분쯤 걸었을 때 20살이나 되었을까 청년 셋이 지나갔다. 그리고 잠시 너희도 대급박에 댄풍 들고 늙어봐라. 생전 푸른 소냉구처럼 살 것 같아. 노인의 한탄이 들려왔다. 그냥 지나쳤으나 마음이 편치 않았다. 되돌아왔을 때 노인은 지팡이를 걸쳐놓고 아파트 단밑에 앉아 있었다. 옷차림은 그만했으나 손등과 얼굴에는 상처가 많았다. 옆에는 어느 한의원의 이름이 새겨진 장바구니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노인의 옷가지련이 했다. 노인이 나를 보자 대뜸 부산의 어느 지명을 대며 아느냐고 물었다. 그나들이 그곳에 살고 세상에서 당신을 제일 좋아하며 공부 잘하는 예쁜 손녀딸도 있다고 자랑했다. 늘 1등만 하는 손녀딸이 보고 싶다며 양말목에서 손수건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그곳에 가고 싶단 말은 끝내 하지 않았다. 노인을 부축했다. 모셔다 드리겠다며 무작정 따라 걸었다. 그런데 엉뚱한 길을 한참 돌아 다시 온 이 골목은 뜻밖에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멀지 않은 곳이다. 노인은 아파트와 다세대가 들어서고 몇 안 남은 낡은 한옥에서 살고 있었다. 하도 날씨가 좋아 인근 산을 다녀오던 길이라 했다. 반은 걷고 반은 뒹굴었다는 노인은 몸보다 앞선 마음에 무리를 했던 것이다. 집 근처에서 그만 정신이 아득해졌고 방향을 잃고 말았다. 지나가는 청년들에게 떠듬떠듬 길을 물었으나 그냥 지나쳐버린 것이 못내 서럽다고 했다. 이놈들아, 늙은이가 저승가는 질이라도 묻디냐. 하기사 지들 눈엔 나가 저승사자였을겨. 깊은 한숨이 폐부로부터 치받쳐 오르다가
목젖에서 아프게 꼬부라졌다. 서름과 원망의 대상이 어디 그 아이들 뿐이겠는가. 열리다만 철 대문을 등지고 옆자리를 만들며 내게 앉으라는 신용을 했다. 발바리를 무릎 사이에 끼고 그야말로 절강 같은 빈집과 녹슨 대문을 배경으로 노인이 앉았다. 나도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그리고 한 무더기에 쌀이꽃이 장바구니에서 쏟아져 나와 한 폭의 그림을 완성시켰다. 이 도시에 영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풍경화를. 마디 굵은 노인의 소나기에 잡힌 여린 쌀이꽃이 더 기가 죽어 보인다. 마지못해 선잠을 깨고 후두둑 몸을 털며 분신 같은 꽃망울들을 떨구었다. 기다렸던 발바리가 그것들을 질겅질겅 씹어댔다. 근디 저승가도 쌀이꽃 있을까이? 느닷없는 노인의 말과 함께 우리는 눈이 마주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노인의 눈이 거짓말도 잘하네 하며 나를 흘겨 지나갔다. 샥시 가만 본께 집업 참하네. 안직 소냉구만치 젊고 얼마나 좋어. 이번엔 내가 도리질을 해보였다. 노인도 따라 했지만 그것은 서로에게 긍정과 부정의 의미로 남겨놓았다. 노인에게 있어 젊음의 기준은 다름 아닌 소나무였다. 우리는 한 그루의 소나무와 단풍나무로 한참을 그렇게 마주 앉아 있었다. 아까부터 일어설 궁리만 하던 나는 발바리가 다르륵 제 몸을 터는 바람에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순간 무릎이 시큰거리며 발이 저려왔다. 얼른 손끝에 침을 발라 콧등에 슬쩍 문질렀다. 딴엔 아직도 푸른 소나무이고 싶어서. 징표여, 노인이 쌀이꽃을 내게 안겨주었다. 꼭 놀러 오라는 간절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주름진 얼굴 위로, 손등 위로, 다시 굽은 등 위로 노인의 애끓는 시간들은 그 순간에도 마지막 항온의 흔적을 남기며 지나가고 있었다. 걷는 듯 기는 듯 그렇게라도 가고 싶은 노인의 길은 정녕 얼마나 남았을까. 저린 발바닥에 막 피가 돌아 몽롱한 걸음을 옮길 때 등 뒤에서 아직은 쩌렁쩌렁한 노인의 목소리가 한 발 앞섰다. 샥시 부탁인디 요담 또 누가 지를 묻걸랑. 지금까지 이양이님의 누가 내게 길을 묻거든 수필 한 편의 낭독을 마칩니다. 동네에서 만난 15년 지기의 인연으로 이렇게 유튜브에 이분의 수필을 제가 직접 낭독하게 될 줄이야. 우리의 앞일은 아무도 모르는가 봅니다. 비록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지만 지금도 간간히 문자는 주고받고 있지요. 이분은 슈퍼를 하면서도 동네 분들에게 참 잘하셨지요. 특히 아이나 어르신들께 정말 잘하셨지요. 개구장이 우리 아들도 아이스크림 몇 개 공짜로 얻어 먹었지요. 어르신들을 향한 어떤 애틋함이 이 글은 물론
다른 글 속에서도 고스란히 보이지요. 유난히 피부가 고운 이분을 꽃으로 표현하자면 삼목련 한박꽃이라고 싫든 좋든 말해주고 싶습니다. 보라 쌀이꽃 영상 편집을 마쳐가는데 하늘에서 또 눈이 내립니다. 그냥 눈보라 꽃이라고 표현을 해야겠습니다. 대설주의보 안내 문자도 여러 통 날아옵니다. 눈 조심, 빙판길 조심들 하시고 포근하고 따스한 시간들 되세요.